지렁이처럼 꿈틀대는 징그러운 것, 사람의 똥에서 발견되는 더러운 것. 여러분은 기생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엄마 아빠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몸속에 사는 기생충이 많아 대변 검사를 자주 했고 기생충을 없애는 약을 학교에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100여 국가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기생충 감염증을 앓고 있으며 구충이나 회충 등이 원인이 되어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생충 감염은 어린이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성장을 늦추고 학교나 가정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생충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기생충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나도 기생충 박사! 기생이란 한 생물이 다른 종류의 생물에 붙어 살면서 각종 양분을 빼앗아 먹는 생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기생 생활을 하면서 다른 생물체의 양분을 빼앗아 먹는 생물체를 기생충이라고 하며 양분을 빼앗기는 생물체를 숙주라고 합니다. 평생 숙주에 기생하여 생활하는 기생충도 있지만 어느 한 시기에만 기생 생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기생충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기생하며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생대 상어의 변에서 발견된 촌충알, 5,300년 전 알프스 미라 외치에서 발견된 편충알, 7,000년 전 남미의 미라에서 발견된 기생충 등으로 보아 생태계가 발달하기 시작했던 초기 단계부터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기생충 감염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의 테베에서 발견된 에버스 파피루스입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기생충 감염 증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생충이 인간을 숙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한 가지 종류의 숙주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두 가지 이상의 숙주를 가지고 있는 기생충들도 많습니다. 이때 어른이 된 기생충이 최종적으로 기생하여 새끼를 낳는 숙주를 종숙주라고 하며 유충이 중간에 거쳐가는 숙주를 중간숙주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생충들은 자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숙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에게 숙주는 자신이 머물 집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생충이 착하고 얌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앞으로 계속 살아갈 종숙주가 아닌 잠깐 지나가는 중간숙주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중간숙주에게서 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발육과 증식을 반복하며 성장한 기생충은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 종숙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기생충은 종숙주로 넘어가기 위해 중간숙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라리아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간숙주인 사람의 몸에 들어간 말라리아는 적혈구를 터뜨려 두통이나 빈혈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뇌의 혈관을 막아 혼수 상태에 이르게 하지만 종숙주인 모기의 몸에서는 얌전히 자손 번식에만 집중하죠. 따라서 사람을 중간숙주로 두는 기생충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사람의 다리 쪽으로 이동하여 뜨겁고 아픈 수포를 만들고 물로 뛰어들게 해서 피부를 뚫고 나와 번식을 하는 무서운 기생충, 레디나충도 있습니다.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파울러자유 아메바도 나쁜 기생충입니다. 수영이나 온천욕 등을 할 때 물속에서 입이 아닌 코로 감염되는데 치사율이 95%에 이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과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등 수많은 스파와 온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태국 온천 중 35% 이상에서 이 기생충이 검출됐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물을 끓여 마시고 음식을 익혀 먹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기생충 감염증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한다면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착한 기생충은 알레르기와 면역질환 치료에 쓰이는 돼지 편충과 구충이 대표적입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 기생충계의 드라큘라로 악명이 높아 박멸 대상이었던 구충이 향후 혈액 항응고제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997년 이후 미국 아이오와대는 돼지 편충을 만성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증상 부위에 감염시켜 질환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소개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노팅엄 대학에서는
개나 고양이에 기생하는 개구충을 기관지 천식 환자의 장에 인공적으로 감염시켜 천식 증상을 완화시킨 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 장기 이식을 할 때에도 기생충을 이용해 면역을 완화시켜 이식된 장기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포에 기생하는 톡소포자충을 이용해 암 면역요법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기생충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생충 학자 서민 교수님을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생충학자 서민입니다. 1년에 꼭 구충제를 2번 먹어야 하나요? 지금은 기생충이 거의 박멸됐고 이제 지금은 구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기농 제조를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나요? 유기농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고요. 사람 변을 비료로 안 쓰면 기생충에 걸리지 않고요.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면 기생충에 감염되나요?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개가 변을 싸면 그 변으로 알이 나와요. 아이들이 그걸로 흙장난을 하잖아요. 묻은 알을 가지고 빵을 먹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걸리는 거예요. 기생충은 100도 이상이면 다 죽나요? 60도 정도만 끓이면 다 죽어. 냉동을 해요. 이 인터뷰가 이 아이들의 삶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면서 수많은 생물과 공존해야 하는 것처럼 인체의 건강을 지키면서 기생충 등 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생충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을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징그럽고 못생겼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기생충처럼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까요.